자, 반갑습니다. 수학의 기준 강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월 학평 주요 문제 풀이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주요 문제들 몇 개 풀겠습니다. 자, 이거 합답형이 쭉 나오던 수능에 나오던 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 왜 웃고 난리야. 이거 그대로 하세요. 편집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냥 하면 돼요. 합답형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됐죠? 합답형이 없었습니다. 없었다. 그러면 수능에는 나오지 않을 것인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보다, 지난 3월 모의고사보다 이번 4월이 이 난이도나 여러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수능에서 약간 멀어진 느낌도 있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 느낌은 있는데, 전체적인 밸런스 유지는 하기 위해서 애는 썼다. 이게 느껴지지만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진도 모의고사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수능 전 범위에서 다루게 되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거하고, 진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다룰 때는 다루어지는 중요도가 약간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여튼 그 범위 안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합답형이 이번에 내지 않았는데 당연히 진짜 수능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정명이 어디에 나올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3월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나오고 있던 수학적 기납법 관련되는 게 이제 이과에는 수능 범위에 사라졌기 때문에 어디에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난번처럼 미적분투에서 역시 나왔습니다. 그죠? 지난번에는 이 덧셈 정리 관련되는 증명하는 게 나왔었고, 이번에는 이 미분법 활용, 극대극소와 최대 최소 관련되는 파트에서 증명 문제가 나왔네요. 됐죠? 실제 수능에는 어떨까? 수능에는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확률과 통계 확통에서 문이과 공통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직 진도 자체가 끝까지 범위가 확장되어서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범위가 되게 되면 그쪽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중에 실제 문제 풀고 할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거는 연습할 겁니다. 오케이? 자, 세트형이 나왔습니다. 세트형은 이 엄밀하게 나뉘면 세트형 안에 연결형, 비연결형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까지 계속 나왔던 형태들은 비연결형 해서 뭔 말인가 하니까 두 문제가 자료를 같이 공유하긴 하지만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거죠.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앞에 문제하고 뒤에 문제가 바톤 받아서 나오는 문제라면 뒤에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옛날에 처음에 세트형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가게 될 것인가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쳐다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계속 두 문제가 공통적인 자료는 같이 공유를 하지만은 문제 내용 자체는 전혀 별개의 문제, 계속 수능에도 그렇게 나왔고 이번에도 비연결형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비연결형이다 부릅니다. 뭐 신경 쓰지 말고 두 문제가 각기 전혀 별개로 따로따로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한 문제를 못 푼다고 하여 그 다음 문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는 세트형이라고 하여 뭐 특별하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료만 공유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트형이라고 따로 관리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웠습니다. 이게 1등급 컷이 지금 92점으로 발표되어 있는데 30번이 지금 고3 입장에서는 바로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어지간히 쉽게 내도 30번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보니까 30번이 오답률이 88%, 89% 이쯤 됩니다. 거의 90% 육박하고 있어요. 그 말은 30번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고3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위 10% 말고는 다 틀렸다는 뜻이니까. 이해되겠어요? 그거 말고 오답률 2위에 해당되는 게, 오답률 2위에 해당되는 게 그것도 28번입니다. 28번이고 오답률 2위에 경우의 수 문제죠. 경우의 수 문제는 아무리 쉽게 내어도 기본 오답률이 4점짜리 정도에 해당되면 정말 쉽게 내지 않는 한 80% 근방에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이 오답률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답률이 너무 높습니다. 요게 우리가 오늘 풀기로 했던 5문제. 원래는 선생님이 10문제 지난번처럼 풀려고 계획을 했는데 정답률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오답 5위가 벌써 5위에 해당되는 문제가 오답률이 50%가 안 돼요. 나머지 그것부터는 이제 2명 중에 1명씩 너무 많이 맞잖아요. 지난번에는 3월 모의고사는 오답률 10위에 해당되는 그 놈이 둘 중에 1명이 맞는 상황이었대요. 지금은 이번에는 오답률 5위에 해당되는 놈이 벌써 2명 중에 1명 맞는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부터 2명 중에 1명은 맞는 이런 문제들까지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네가 해설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공부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는 일단 전체적으로 쉬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위에 2문제 또는 뭐 1박생의 입장에서는 3문제 정도만 약간 난이도가 있어서 머리가 약간 아팠을 수 있고, 그 나머지 문제는 충분히 평이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평이하지 않았다 이런 학생은 지금 도달되어 있는 상태가 조금 중간에서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피 터지게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피 터지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쉬웠다고 생각되는 이때는 선생님이 늘 이야기한 게 만점에 도달하려면 30문제 중에 28문제를 40분 안에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했지. 쉬운 것들을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푸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고난도 문제를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풀 가능성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과연 그게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했어요. 네가 문제를 풀었는데 점수도 점수지만은 시간이 충분히 이번에는 충분히 남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자 30분에 잘 모르겠다 이러면 30분 그놈을 빼놓고 나머지 문제들 푸는 데는 시간이 충분히 좀 남았어야 한다. 남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알고 있는 문제들을 푸는 부분이 비효율적으로 풀고 있는 것들이 매우 많다라는 뜻이에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뜻이니까 풀고 있는 것들을 풀 수 있다 이 정도를 멈추지 말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가 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되겠어요? 고난도 4점짜리를 열심히 모아서 푸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계속. 풀 수 있는 것들,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을, 잘 풀고 있는 문제들을 과연 상위권 학생들만큼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하셔라.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체적으로 쉬웠으니까 더더군다나 28문제 정도를 40분 안에 못 풀었다는 것은 네가 뭐 풀고 있다, 네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알고 보면 똑바로 알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라. 됐죠? 명심하시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구평이 되어야 전체 범위에서 모의고사를 쳐요. 그 이전까지 진도 모의고사는 특별하게 한 문제 한 문제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가 뭐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어 깊이 있게 뭐 더 오답 노트를 깊이 있게 만들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 범위에서는 그놈은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지만은 범위 모의고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놈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가 평소에 공부하다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잘 안 된다, 뭐 갑자기 나와서 잘 안 된다 이러면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안 되는구나 싶어서 그걸 또 심도 있게 뭐 맨날 며칠 파고들고 이런 바본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한두 문제 정도 고민해 보시고, 당연히 나왔던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푸는 거는 반드시 하세요. 됐어요? 진도 모의고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실제로는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공백하고 경우의 수죠. 공백하고 경우의 수. 그죠? 전체 범위가 되게 되면 누구나 가장 머리 아픈 파트는 공간도형 벡터를 합쳐놓은 공백 파트와 경우의 수 파트입니다. 이 경우의 수는 이번에도 역시 오답률 두 번째로 높은 오답률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매일 꾸준히 풀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 했어. 매일 꾸준히. 맞나요? 매일 꾸준히 하라고 계속 지난번 3월 달에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하겠어요. 매일 꾸준히. 너무 욕심내지 말고, 특히 공백 이거는
공부가 좀 덜 된 학생은 한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소요될 수 있어요. 아주 쉬운 공백 말고 좀 난이도 있는 걸 지금 풀라는 뜻이니까. 이해하겠어요? 하면 하루에 능력이 안 되는 학생은 하루에 한 문제 정도 하세요. 하루에 한 문제. 뭐 자습 시간 이런 걸 자꾸 이용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자습 시간 이런 것들은 네가 원래 공부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파트고요.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거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고 늘 강조했어요. 짜투리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뭐 아침 뭐 야자 시간이 뭐 별로 하는 게 없다 이러면 그런 시간들. 아시겠어요? 쉬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이 두 부분들을 꾸준히 계속 풀기 위한 노력을 해라. 능력이 되면 공백 문제도 한 5문제 풀면 좋은데 5문제를 풀만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2-3문제 정도 풀면 충분하고요. 여력이 안 된다 싶은 학생은 한 문제 정도 풀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이 경우의 수 파트는 한 5문제씩은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5문제씩 꾸준히 계속 풀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감입니다, 감. 늘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헬스를 갖다 놓고 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경우의 수입니다. 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관된 논리를 네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비슷한 경우의 수 문제라면 비슷하게 계속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굉장히 강조했던 거다. 일부 이상한 선생님들은, 뭐 여러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선생님 많아요. 경우의 수 문제는 최소한 뭐 3가지를 고민해라. 나는 무조건 그게 헛소리라고 했어요. 되겠어요? 3가지고 4가지고 나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나왔든 간에 유사한 문제들은 네가 원래 풀던 방법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뭐 당연히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나 원래 하고 있던 문제 들으려면 이런저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던 한 가지 방법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야 돼요. 밀고 나갔는데 그게 문제에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가 생기면 왜 그게 적용되지 않는지를 밝히기 위한 발부동을 쳐야 된다. 되겠어요? 계속 그렇게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계속 강조했다. 선생님은 제일 중요한 게 네가 공부하는 일관된 논리예요. 네가 푸는 힘은 일관된 논리에서 나오는 거지 다양한 방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에서 나오는 것들은 최상위권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미 지 나름대로의 방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학생은 훨씬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방법으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공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연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케이? 자, 뭐 이 정도 해놓고 이제 30번부터 이제 오답률 순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번 간단하게 써보면 30번 이게 거의 90%에 가까운 오답률이고요. 그 다음에 28번 경우의 수죠. 29번 27번 전부 이 주관식 뒤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초토화입니다. 되겠어요? 여기다가 21번인가요? 21번 이렇게 21번 이게 오답률 5위였는데 인마가 벌써 둘 중에 한 명은 맞는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뭐 3명 중에 2명 정도 맞는 이런 경우들이니까 굳이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내가 그런 것까지 고민할 시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 문제들은 개별적인 상황이에요. 개별적으로. 다른 학생은 잘하는데 내만 잘 안 된다 이런 파트야. 그런 파트는 네가 피 터지게 그 파트를 극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부터 게임을 시작하시겠어요? 짜잔. 29번이 왜 나오나요? 28번. 응? 이 친구가 30번을 이어갔다 놨네요. 자, 게임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목감기가 좀 와서 지금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중간에 캣끓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알겠어요? 자, 30번부터 가겠습니다. 물 한 잔을 때리시고 알겠어요? 이도 한 잔 할래? 자,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XY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이렇다고 하네요. 야를 만족한답니다. 이게 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도 저 정도는 재미삼아 그려야 되는데 친절하게도 정말 친절하죠.
친절하게도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아우 정말 이런 거는 내 개인적으로는 30번 문제라면 이런 건 안 그려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됐어요. 그림이 다 그려져 있다. 그려져 있네요. 여기다가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 이게 조금 희미하니까 샹 그려보겠습니다. X가 양수니까 Y축 오른쪽이죠. Y축 오른쪽 여기에다가 이 절대값 붙은 그래프는 정말 중요하다고 한 100번 이야기했어요. 100번. 맞나? 이거는 선생님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일단은 수업할 때도 정말 중요하다고. 절대값이 통째로 붙어 있는 거, X에만 붙어 있는 거, Y에만 붙어 있는 거, X, Y에 각각 붙어 있는 거 다 중요하다고 했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압도적으로 절대값이 통째로 붙어 있는 거다 라고 했지. 그죠? 나오면 야는 서로 다른 두 그래프로 인식하는 게 맞다고 했지. 맞나? 오른쪽에 남아있는 야는 y 이퀄 2x 빼기 2가 되겠고 맞나? 대칭시켜서 접어올린 야는 y 이퀄 부호 반대가 돼야 되니까 2-2에 x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맞나? 야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하고 왼쪽에 그래프 이름이 달라집니다. 맞죠? 그래프 이름이 달라진다. 여기는 1이라고 되어 있고요.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역이 이 영역이죠. 아, 요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맞죠? 이 영역을 D라 하자. D라 하자. 여기를 제가 D예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됐죠? 이 안에 어떤 짓을 한다고? 이 안에 정사각형을 집어넣는데요. 정사각형. 아, 정사각형을 집어넣는구나. 정사각형을. 됐어요? 정사각형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다 이 말이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그게 가나의 설명이 쭉 나옵니다. 됐죠? 가나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변의 길이가 t랍니다. 자, 이거 바로 느끼고 바로 돌아가야 돼요. 한 변의 길이가 t. 한 변의 길이는 x축하고 평행하다. 그래, x축하고 평행하게 올라와서 정사각형이 이게 그려져야 된다 이 말이야. 맞나?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은 정사각형 A의 두 대각선 교점이 대각선의 교점을 찾는 문제가 교육청 문제에 비교적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요와 똑같은 표현이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 재작년 이 교육청 문제 그때도 4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 비스무리한 문제를 내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 내신 분이 또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느낌이 비슷한 걸 내놨다. 대각선의 교점을 찾고 뭐 이 문제 말고 우리 저 교평소에서 우리 좀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기 보면 2014학년도에 4월 달에 교육청 문제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찾아서 연습 삼아 풀어보세요. 됐어요? 풀어보시고. 자, 일단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어서 그 대각선의 교점의 Y좌표가 제일 작을 때입니다. Y좌표가 제일 작을 때. 맞나? Y좌표가 제일 작을 때. 이래 놓고 이제 여기 와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에다가 이 안에다가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넣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정사각형이야. 그려 놓으면 야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유지하면서 정사각형을 만들라는 거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난 뒤에 한 변의 길이가 t라고 하니까 여기가 t고 여기가 t인 정사각형을 그렸다 이 말이야. 맞나? 이 상황에서 요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요 점이지. 요 점의 Y좌표가 가장 작은 거를 찾으라고 하니까 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 정사각형 하나 만들어지면 이놈을 무조건 맨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하면 되지. 맞지? Y좌표가 작아지려면 야를 밑으로 계속 내리는 거야. 테트리스 있잖아. 테트리스 하듯이 밑으로 샥 내린다 이 말이야. 내려서 내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려주세요 이 말이야. 내리게 되면 슉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봐라. 이 사각형이 이 정도 크기로 크기가 작으면 야가 계속 내려오게 되면 가장 많이 내려올 때 요게 걸리는 순간이 되면 가장 많이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면 틀림없이 이게 평행하게 X축하고 평행하게 이 변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걸리는 시점이 생긴다면 걸리는 시점이 맞나? 걸리는 시점이 생기는데 그놈이 요쪽 모양 요 두 개에 걸리는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마가 열나이 큰 정사각형이다. 매우 큰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정사각형이 한 이 정도 큰 게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아우 저는 정사각형이 좀 커요. 이렇게.
큰 놈이 이거를 내리게 되면 좀 내려오다가 틀림없이 여기에 한 요쯤 낑겨서 이게 더 이상 못 내려갑니다. 맞지? 이해되겠어요? 종류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종류를 하나는 Y축 여기에 딱 접해서 더 이상 못 내려오는 여기에 딱 낑겨 있는 모양으로 정사각형이 되는 게 있고, 하나는 요 두 곡선 사이에 낑기는 모양이 있겠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걸 두 가지 나누겠어요? Y축에 딱 낑기는 모양은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표현하는 게 연락이 쉽습니다. 왜? 왼쪽 끝이 Y축에 딱 포함되어 있으니까 X좌표 자체가 이게 T가 만들어지면 이게 만약에 여기 낑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게 내려오다 여기 낑겼다. 아 철바닥 저는 여기 낑겨서 못 내려가겠어요. 울고 있다. 어머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으면 이만큼의 길이는 요 놈에서 시작해서 한 변의 길이가 T라고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Y축에서 시작하니까 이게 이 자체가 길이이면서 한 변의 길이면서 X좌표가 돼버리지. 맞나? X좌표가 돼버립니다. X좌표가 돼버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숑 만들어서 교점에 Y좌표를 구하는 거 아니야. 맞나? Y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요 X좌표가 하나 주어지면 요 곡선에다가 X좌표를 집어넣으면 요 높이가 나올 거 아니야. 맞나? 요 높이에다가 요만큼의 높이만 더 더해주면 이놈의 Y좌표가 될 거 아니야. 맞지? Y좌표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놈들은 그렇지 못하지. 이런 놈들은 요 놈의 높이 자체 계산 자체를 바로 요 길이를 집어넣어서 못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계산하는 방법이 요 위에 낑겨 있는 놈과 밑에 낑겨 있는 놈의 모양 자체가 다름으로 해서 식 자체가 무조건 바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식 자체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냐는 훨씬 더 좀 복잡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어려웠던 주된 이유는 위에 이 상황을 고민 못했다 이런 학생은 잘 없을 거예요. 조금만 고민하면 다 될 건데 밑에 요 사각형에서 요 지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니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 먼저 상황에 따라서 함수식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지금 Y값을 FT라고 했잖아. 그 FT를 표현하는 방법이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달라지는 지점부터 찾아야 돼요. 그게 어디지? 여기지 여기. 이 말을 집어넣다가 보면 Y축하고 만나는 여기에 브로킹이 걸리게 되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정사각형의 한 변 인마가 밑변이지 밑변 인마가 내려오다가 딱 여기에 낑기게 되면 더 이상 못 내려가지. 맞나? 한 변 자체가 길이 자체가 이거보다 큰 거는 전부 다 이 위쪽에 그려져야 될 거고, 맞나? 이거보다 한 변이 작은 거는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거지. 이해되겠어요? 그거를 지금 저 경계에 해당되는 게 Y값이 얼마인 거라고. 이게 얼마? 1인 경우 아니 1인 경우, 그치? 그래서 이거부터 계산하면 돼. Y가 1 되면 요 T값, 이게 한 변의 길이 아니야. Y가 1이 될 때 한 변의 길이 T가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내면 되지. 맞나요? 이 T라는 것은 알고 보면 X좌표하고 똑같이, 요 곡선의 X좌표하고 똑같으니까 이 집어넣어서 바로 연산합니다. 이런 Y가 1일 때 이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2X 마이너스 2라고 계산하면 넘어가면 3이니까 X는 ln3이야. 이해되겠어요? 인마의 X좌표가 여기서 여기까지 X좌표가 ln3인데 그 자체가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아니에요. 맞나? 한 변의 길이지. Y축에 딱 낑겨 있을 때는 이 자체가 한 변의 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T가 ln3보다 클 때는 무조건 사각형이 위에 그려져야 돼요. 맞나요? ln3보다 T가 작아지면 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거를 일단 빨리 찾아내셨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케이스를 불려서 이제 식을 만듭니다. 다 한 거예요 이제. 이 설명을 이해했다면 게임 끝난 겁니다. 되겠어요? 독해라고 내가 100번 해야겠다. 모든 수능 문제에 모든 수능형 문제들이 어렵다 느껴지는 건 다 독해예요. 독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독해가 계산하고 하는 것들은 그 뒤에 이야기고 독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 독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학생은 굳이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공백하고 경우의 수만 이야기했는데 이놈들 있죠. 과거에 계속 30분에 나오던 이 함수 다루기. 맞나? 함수 이야기. 함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분, 적분을 이용해서 함수 이야기. 매우 중요한 건데 이거는 비슷한 유형들끼리 비슷한 거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하면 시간이 너에게 주어져서 지금 연습하고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공부들을 또 해야 되고 지금은 6월달까지 기초를 완벽하게 개념을 완벽하게 잡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모아서 계속 이걸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한 문제를 똑바로 공부하려면 30분 내지 최소한 30분 내지 1시간은 소요되게 돼 있어요. 고난도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하나 끙끙 매면서 고민하려면 이런 문제를 많은 문제를 모아서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느끼면 30시간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30시간 까먹어버리면 기본 개념들을 익히는 시간들을 확 잡아먹어버려요.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지장도 틀림없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조금 충만해질 때까지 기본 개념들이 미분 관련되는 미적분 관련되는 모든 내용들이 기본 베이스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이런 걸 자꾸 이런 거 모아가지고 자꾸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뭉청한 짓 하지 말라고 내가 늘 이야기했다. 나중에도 돼요. 알겠어요? 나중이라는 게 한 6월달 정도에 내가 하면 돼요. 이미 네가 공부가 다 됐다 이래 싶은 학생은 저는 이미 다 돼 있어요. 이런 학생은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자료 신청을 하세요. 이런 것만 좀 우리 교평수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풀어서 게임이 끝났다 이런 학생은 조금 더 고난도 함수 해석하는 문제 초월 함수가 되었건 보통은 미분 가능성이 많이 나왔잖아. 미분 가능성 문제가 되었건 함수들을 독해하는 쪽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내가 드립니다. 알겠어요? 드리는 거 그거 가지고 피 터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지금은 개념을 확립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 선생님이 독해 나가겠습니다. 자, fx 알았습니다. ft라고 해야 되겠네. ft 맞나? ft 야는 케이스가 두 개가 된다 이 말 아니야. 맞지? 원래 이 뒤에 쓰는 건데 그냥 이 앞에다가 썼겠어요. t가 ln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t가 ln 3보다 작을 때 나누어서 서로 다른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맞나? 하면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야, 요 놈은 엄청 쉽다 그죠? 왜 쉽노? 방금 했잖아. 방금 했지? 요게 걸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이 길이가 t지. 이 길이가 t면 요 점의 x 좌표도 t 아니야. 이게 t 아니야. 맞나? t니까 이 길이는 이만큼의 길이는 t를 집어넣은 요 함수 그래프의 y 좌표지. 맞지? y 좌표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길이는 어떻게 돼? 요 길이는 여기다 t 집어넣는 거 아니야. 이에 t스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겠어요? 거기에다가 대각선의 교점의 y 좌표니까 요만큼 올라가면 되지. 맞지? 요만큼 대각선의 교점은 이 전체 길이의 딱 절반이지. 맞나? 절반 아니야. 대각선은 딱 센터에 있으니까. 절반이니까 이가 길이가 t면 이것도 t겠지. 그게 절반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 된다고? 무조건 얼마? 2분의 1t. 맞나? t의 절반 아니야. 인마는요 2분의 1t거든요. 여기는 2분의 1t구나. 끝난 거지. 그럼 야와 야를 더하게 하면 이 지점이 y 좌표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대로 쓰면 돼요. 2의 t승 빼기 2에다가 플러스 2분의 1t 됐습니까? 이렇게 쓰면 ln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대각선의 교점에 y 좌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별거 없는 거지. 정신만 바짝 차리면. 밑에 있는 여기가 좀 어려워요. 밑에 있는 여기. 자, 요런 모양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거다. 요 점에 y 좌표 찾는 거다. 요 점에. 일단 이게 한 변의 길이가 t일 때니까 여기를 t라고 써놓을 수밖에 없지. 맞나? 여기를 t라고 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일단 요까지의 높이를 먼저 찾고 요 길이는 똑같지. 요 길이는 똑같잖아. 눈에 보이지? 요 길이는 인마가 t면 이것도 t가 되고 여기 중간이니까 요 길이는 역시 똑같이 2분의 1t라는 거 확실하다 이 말이야. 맞죠? 한 변의 길이에 절반만큼 위로 올라갔으니까 2분의 1t만큼 올라간 건 확실해요. 문제는 요만큼이지. 요 놈이 위치하고 있는 여기에 해당돼. 요게 t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바로 이게 t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다 이 말이야. 됐어요? 이런 종류의 문제를 많이 공부 안 한 학생은 요 길이를 t로 표현하는 게 안 되어서 이 문제를 못 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 함수 그래프와 이 함수 그래프가 둘 다 주어져 있거든. 둘 다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y 값이 똑같잖아요. 맞나? y 값이 똑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요 길이가 t니까 t에 관한 식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바로 이 지점에 x좌표를 내가 a라고 이렇게 잡으면 x좌표를 a라고 잡으면 이 지점의 x좌표는 뭐라고 쓰면 돼? a에서 오른쪽으로 t만큼 더하기 한 거 아니야, 맞지? a에서 t만큼 더하기 한 게 요즘에 x좌표다 이 말이야. 맞나? 이해되겠어요? 라고 하면 요 길이는 이 길이하고 똑같고, 맞나? 아무데나 계산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a 플러스 t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계산 과정이 좀 더티하잖아. 더티하니까 이번에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계산이 편하겠죠? 아무데나 집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어차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으니까 a 플러스 t보다는 a 집어넣는 계산이 편하니까 요 길이를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a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의 a승이지. 맞나? 이게 요까지 y 값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다가 2분의 1t만큼 더하기 하면 되지. 자, 여기 일단 써볼게요. 2 마이너스 2의 a승에다가 플러스 위로 2분의 1t만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써놓고 뭘 해야 된다고? 뭐 2다 2가 아니고 미안. 정신 나갔네요. 2하고 2하고 이게 우리는 발음이 잘 됩니다. 이것도 잘못 썼네요. 여기 서울 촌놈들은 이 발음을 못해요. 2하고 2가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분이 되죠? 다 되고 있습니다. 2하고 2하고 다 구분이 됩니다. 이게 2지. 됐습니까? 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야가 t에 관한 함수예요. t에 관한 함수니까 여기는 t가 되어 있는데 요 a 되어 있는 이 자식을 t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야. 맞나? 함수의 변수가 t니까 변수를 t로 바꿔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월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거는 뭐 이용한다고? 이 점과 이 점에 y 좌표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A를 누구로? t로 바꿔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바꾸는 일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짜잔, 이리 오너라. 자,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y 값은 방금 했던 것처럼 2-2의 a승이지. 이거는 야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맞지?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a 플러스 t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2에다가 a 플러스 t 마이너스 2 이게 같다라고 놓게 되면 2의 a승과 2의 t라는 놈이 서로 예쁜 관계식이 만들어지겠죠. 맞죠? 자, 요거 푸는 건 네가 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넘어가면 4는 이거 넘어오면 2의 a승을 묶어내면 1 플러스 2의 t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하면 2의 a승이라는 것은 요거 2의 t를 먼저 쓴다면 2의 t승 플러스 1분의 4. 끝났구나. 이 자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게임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 2 마이너스의 2 a승이라는 게 2의 t승 플러스 1에다가 4가 되고 플러스 2분의 1 t다. 게임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완성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완전히. 이해하시겠어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왜?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지금 물어본 게 뭐야? 이거 미분해서 함수 미분 계수 구하는 거 아니야? 구하는 게 뭐야? f'-ln2와 f'-ln5 구하는 겁니다. 미분하게 되면 ln2라는 것은 이 범위 아니야? 맞나? 이 범위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 t가 양수니까 0보다 크다고 써주면 되는 뭐 별 상관없죠. ln2는 이거 미분에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고 ln5는 이거 미분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맞지? 자, 미분하는 것까지만 이거 써주고 게임 끝내겠어요. 간단한 노가다 네가 해야지 이거 내가 해야 되겠어요? 각각 미분하면 이 자식 미분하면 2의 t는 2의 t 그대로고 2분의 1t 야는 미분하면 0이지. 야는 2분의 1만 남지. 이 자식은 t가 ln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나? 이놈은 이거 미분하면 0이지. 야는 몫의 미분법 해야 되지. 2의 t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이거 미분하게 되면 분자 미분하면 0이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생겨서
플러스가 되고 4에다가 2의 t승 되죠? 2의 t승 맞지? 2의 t승. 오케이. 2의 t승 아니야. 2의 t승. 됐습니까? 야는 미분하면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 간단한 미분이 안 되면 목세 미분을 모르겠어요. 이러면 학원오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거는 각오를 다지세요. 뭐 절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좀 수련을 좀 하고 오셔야 돼요. 알겠어요? 됐지? 계산은 마음대로 된다. 지금 F'의 ln입니다. 이거에다가 플러스 F'의 ln5거든. 이 계산은 네가 하세요. ln2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고 ln5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계산하면 돼요. 이거 집어넣는 건 못한다고 하면 뭐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여기 계산하면 9분의 6 뭐가 나오죠? 9분의 62 나올 9분의 62에다가 9분의 6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최종 답은 이거 두 개를 더하기 하세요. 그러니까 71. 이게 내가 구하는 답이었습니다. 되겠죠? 내가 어차피 하는 거니까 어지간한 학생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합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하는 건데 안 할 거면 깎을만 안 하고요. 알겠어요? 할 것 같으면 어지간하면 한 5등급 정도도 무조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5등급도 힘들다. 난 이렇게 봅니다. 미안하다. 이해 안 됐다면 다 내 잘못이에요. 네 잘못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자, 이 정도에서 30분은 충분히 되었다고 믿고요. 잘 안 되는 학생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 가자. 자, 28번입니다. 슛, 야호, 우후. 표현 자체는 굉장히 눈에 익은 거죠. 맞죠? 더하기 해서 뭐가 나온다. 이게 일단, 이 수능형 문제에 뭐 표현 양식 가지고 장난치고 이러지는 않아요. 저런 표현이 중복조합에서 계속 나왔던 표현인데, 지금 마치 중복조합처럼 뜩 써놓고 알고 보면 다른 거 푸는 거다. 이런 더티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공부가 딱 돼 있다면 보자 말자. 이런 문제들은 중복조합에서 내가 다루었으니까 중복조합의 기본 문제구나. 이거는 일단 빨리 느끼셔야 돼요.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괜히 이런 문제들 나오면 일부 또라이들, 그거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요. 오바쳐 해가지고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뭐 3개, 4개, 5개 쳐 이야기하고 또라이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짓을 안 하면 돼요. 니는. 내가 늘 이야기했다면 그런 짓. 네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짓이 아니에요. 마치 현란하게 뭐 쓸데없이 떠드는 것이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하는 것이 니한테 도움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알겠어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암적 존재가 돼요. 암적 존재.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 때 효율적으로 네 머리가 돌아가서 풀도록 하는 거를 그 기능을 막는 암적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 맨날 당연히 이렇게 풀었던 거는 당연히 그렇게 풀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그렇게 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아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밝히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야. 알아듣겠어요?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이거를 방법 1, 방법 2 해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그게 잘하고 있는 짓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명심하세요. 선생님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면 계속 확통 수업할 때도 선생님 똑같은 이야기 똑같이 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예사롭지 않다고 했죠. 뭐 삐리한 학생들도 있지만은 대구 전체 1등을 작년도에 우치되었건 내가 다 가르쳤어요. 대구 전체 1등 가도 선생님 시킨 대로 피 터지게 했고요. 작년도에 가장 많은 개떼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왕창 내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수업한 선생은 없어요. 대구에는 없어요. 알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올해 지금 이 순간에 대구에서 한 반에 내보다 더 많은 학생을 모아서 수업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네가 조사해보면 될 거 아니야.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완전 미친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미친놈이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학생들 오겠어요?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상위권 가든 왜 여기 와서 왜 서울대 의대 가는 가는 왜 나의 팬이 되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겠네 이 말이에요. 막 맞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좀 믿고 좀 따르라고. 이상한 놈들 이상한 놈 소리 하는 거 자꾸 따르려고 하지 말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자연수 XY, GW가 되어 있고 합하여 18이다 이렇게 주장하네. 그 다음에 나아지고 이거지. 생 경우의 수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해진 것 먼저 배열 이거였어. 그자? 선생님의 주장은 경우의 수에서는 정해진 것 먼저 배열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독해하는 게 네가 살 길을 내 이 말이야. 무조건 주어진 조건을 독해하여 그 조건을 먼저 배열하기 위한 발버둥을 친다. 이거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건데 나야가 조금 생소한 거 아니야. 아, 이게 좀 생소하네. 두 개를 나누라고 하네요. 맞나? XY, GW 4개 있는 놈을 두 개 나누래요. 두 개 나누어서 하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 1 되도록 하고 또 하나는 한 그룹은 이 말이지. 이거를 그냥 분할로 고민해야 돼요. 뭐 집합의 분할 이런 것처럼 A 집합, B 집합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찌되었건 두 묶음으로 나누어서 한 묶음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되는 팀, 또 한 묶음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 2 되는 팀으로 나누세요 이거야. 이게 정해져 있으니 이거부터 문제 한다고. 됐나? 이거부터 문제 합니다. 2를 문제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묶음 나누는 거랑 똑같다고. 4개를 2개 뽑아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되는데 집어넣어버리면 나머지 2개는 자동적으로 밑에 올 거 아니야. 맞나? 자동적으로 밑에 올 거니까 이건 고민할 것도 없지. 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XY, GW 중에 2개 뽑기 하면 돼요. 2개 뽑기. 2개 뽑기 하면 4 컴비네이션이지. 2개 뽑았던 이놈을 뽑았네. 이놈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2개는 자동적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되니까 두 묶음으로 나눌 때는 하나만 결정해 주면 그냥 나머지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알겠어요? 자동적으로 되니까. 됐어요? 이거는 우리 기본 교과서에 보면 앞쪽에 보면 조합, 순열과 조합 편에 보면 앞쪽에, 그죠? 경우의 수 앞쪽에 보면 조합 편에 보면 다 이런 거 나옵니다. 되겠어요? 뭐 어떤 거 나오는? 대진표 나누기 뭐 이런 것들. 대진표 나누기 이거 나오는 그 파트가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되겠어요? 이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파트입니다. 일단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눈 것 중에 아무거나 한 개를 니는 정해주면 돼요. 정해서 그거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 중에서 아무거나 한 개 정하면 돼요. 예를 들면 x라는 것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로 표현합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 1 표현하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익숙한 거니까 좀 잘하자. 3a 플러스 뭐 1 이렇게 쓰면 되지. 자, 이거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이라기보다 좀 잘해야 될 것은 이제 변수를 이제 x라는 것을 다른 문자로 바꿀 거 아니야. 바꾸면 나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음이 아닌 정수를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중복조합 문제라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선생님 그거 전 모르는데요. 저는 그거 말고 딴 방법을 했어요. 일부 학원 선생님들 중에는 다른 방법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다른 방법 많습니다. 뭐 포함 배제의 원리 이런 걸 이용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교과 과정을 무시하고 다 필요 없다 이지를 하면서 책에 있는 거 무시하니까 H가 몰라도 돼. 뭐 그걸 왜 하느냐 임마 하면서 딴 방법으로 주장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선생님에게 네가 수업을 들어서 완벽하게 그 방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하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교과 과정대로 풀면 편해요. 편하게 됐다 이 말이야. 굳이 그거를 억지로 딴 거 잡고 쓸데없는 걸 자꾸 모호하게 자꾸 만들면 더 머리 아프져요.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야. 되겠어요? 관심 가지지 않아도 돼요. 특별한 경우가 매우 유리할 때만 그때 고민하시고요. 책에 나오는 데 그대로 하면 된다고. 저는 책에 나오는 방법 말고 딴 방법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 말리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이거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 학생 그렇게 푸세요. 잘하고 있으니 그렇게 푸시고 우리는 교과서대로 교과 과정대로 풀어도 전혀 무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몇 초 걸리지 않아요. 그죠? 무조건 방정식 나오면 음이 아닌 정수가 되기만 하면 정확하게 누구하고 대응된다고? 중복조합하고 대응되었다. 맞나? H란 기호하고 대응되었으니까 문자를 바꿀 때는 이 인마가 음이 아닌 정수가 되도록, 다른 말로 하면 0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맞나? 3A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고 사실은 나머지가 1 되는 건 다르게 표현해야 되지. 3A 플러스 1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되겠어요? 나머지가 1 된다는 표현은 3A 플러스 1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썼다고요? A 자리에 0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되나? A에 0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 1이라는 것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되는 최초의 숫자가 맞거든요. 이해되겠어? 뭘 하고 있는지 알겠죠? 똑같이 했습니다. Y도 XY만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되는 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표현 양식은 똑같이 가면 되죠. 대신에 3B 플러스 1로 써주면 돼요. 맞나? 이러면 이 또한 B 자리에 0부터 집어넣으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되는 최초의 숫자가 나와서 쫙 만들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GW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되도록 하면 되지. 맞나요? 이거 정하는 거는 네 맘대로 하면 된다고. 왜? 이렇게 있는 것들 4 컴비네이션 이만큼 있다는 거 내가 계산해 놨으니까 그 중에 한 개 만들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3C 플러스 2라고 쓸까요? 아, 나머지가 2 되는 놈이니까. 그 다음에 W는 역시 3D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괄호 안에 A, B, C, D라는 것은 음이 아닌 정수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0부터 시작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이거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아, 되었습니다. 자, 이래 놓고 이제 게임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자,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이 자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H로 풀어버리면 끝이다. 이 말이야. 맞나? 풀어버리면 끝이다. 3A 플러스 1을 집어넣고 3B 플러스 1을 집어넣고 3C 플러스 2를 집어넣고 3D 플러스 2를 집어넣고 이 자식이 18이다. 계산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다시 한번 선생님 이야기하는데요. 이 종류의 문제 푸는 방법은 참으로 많습니다. 알겠어요? 많은데 설명하는 방법도 많아요. 선생님마다 교과과정을 벗어난 설명하는 선생님도 많아요. 많은데 그게 익숙해서 잘하고 있으면 그대로 하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친구 중에 니는 그 방법을 잘 모르는데 네 친구는 야 그걸 왜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해? 이절하면서 나는 이거 5초에 풀어서 부러워하지 말라요. 알겠나요?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만은 그마대로 풀라고 하고요. 니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지금 내가 설명하는 시간 걸렸지. 야 이거 자꾸 더하기 빼기 이거 하는데 이거 오래 걸려요 이게. 그 친구하고 차이 해봤자 5초도 안 차이 나요. 5초 6초 차이다 이 말이야. 쓸데없는데 원래 하고 있던 잘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라고요. 누군가 이 쓸데없는 소리를 되게 그게 결정적이라면 만약에 네가 지금 풀고 있는 게 한 10분씩 끙끙매면서 푸는 방법인데 네 친구 중에 쓱 보니까 10초 만에 풀고 있다. 획기적인 뭐 방법을. 그런 게 있지도 않지만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지. 야, 큰일 났구나. 아, 나는 이제까지 또라이 짓을 했구나.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원래 하고 있던 네가 하고 있던 방법대로 꾸준히 가면 돼요. 되겠어요? 일관된 방법을 유지하라. 계속 이야기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넘어가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4 나오죠? 4 나올 겁니다. 4 나오고 여기 이제 A, B, C, D 인마가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되네요. 하면 게임 끝났잖아요. 장난치나지? 4H 4 맞나? 이거는 일반적으로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니까 게임 끝내면 돼요. 됐어요? 컨비네이션을 고치고 싶다라고 하면 7 컨비네이션 4, 7 컨비네이션 3이 되어서 이거 35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4 컨비네이션 이 계산하면 6인가요? 맞나? 내가 구하는 답은 6 곱하기 35 이거 때려서 210. 이게 어렵나요?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는. 이는 기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수능 특강으로 입에 수능 특강으로 치면 수능 특강 레벨 2 정도에 있는 기본 문제고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교과서의 기본 유제에 해당되는데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교과서에 나오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아니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바뀌어버리면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 오답률이 급상승하는 아주 희한한 파트예요.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알겠어요? 꾸준히 계속 몇 문제씩 가능하면 하루에 5문제씩 꾸준히 계속 푸세요. 풀어서 그 느낌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풀었던 건 또 풀고 계속 푸세요. 그래서 풀만한 게 특별히 없다라고 하면 뭐 알고 있어? 수능 특강 풀도 된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수능 특강 앞에 유제, 예제, 레벨 1, 레벨 2까지, 레벨 3이 좀 머리가 아프다 싶으면 빼놓고 레벨 2까지 한 2-3번 계속 푸세요. 풀어놓고 다 됐다 싶으면 아무 책이나 사세요. 써지면 가면 책천입니다. 쓰레기 정석 빼고, 아유, 공식 적은데 쓰레기 정석 하면 미안해요. 쓰레기 정석. 하여튼, 빼고, 써지면 하면 써지면 책 많잖아요. 생, 수학. 문제지 많아요. 생, 수학, 1등급 만들기, 1등급 수학, 일품 수학. 이거 레벨 좀 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계속 삽니다. 계속 사면 돼요. 알겠어요? 굳이 자료를 특별히 많이 없다 싶으면 책 한 권 사가지고 꾸준히 매일 다 끝났다. 한 번 풀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 한 번 더 푸세요. 똑같이. 아, 이제 감 잡았다. 또 사세요. 그것만 풀고 끝까지 풀 필요도 없고 경우의 수 관련되는 것만 계속 연습을 하라고. 계속 알겠어요? 한 5권 풀었다. 나쁘지 않다. 이 말 되겠어요? 풀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책에 있던 거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관계없어요. 계속 똑같은 거면 더 중요하구나 느끼면서 계속 풀었어. 어찌되었건 꾸준히 계속 한 5문제씩 풀기 위한 발버둥을 치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됐습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기하극한 문제 29번입니다. 지난 3월에 비해서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훨씬 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오답률이 세 번째로 높았다는 거죠. 자, 보자. 자, 문제는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그죠? 동그라미 2개가 저기에 그려져 있는데 원의 넓이 2개를 계산해서 그놈의 극한 구하는 게 문제네요. 맞죠? 그놈이네요. 자, 바로 갑니다. 출발! 비교적 쉬운 건데. 자, 맨 먼저 네가 해야 할 일은 지난 3월 모의고사 할 때도 똑같은 말을 똑같이 했어요. 네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조건 원과 직선이 접하면 수직부터 표시하기. 맞나? 이거는 100번 정도 이야기했어요. 아직도 이게 안 된 시에는 이거는 절에 가야 되는데 이건 대책이 없어요. 수직이에요. 수직, 신난다. 이렇게 맞나? 수직 표현하기. 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미 그러면 엄청 많이 봤던 거 아니야. 이 삼각형 2개는 서로 합동이 되어서 이 각하고 이 각은 자동적으로 절반 쪼개지겠지. 맞나? 하면 밑에 있는 이 각은 무조건 2분의 세타예요. 장난치나 이거지? 장난치나 이거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딱 가운데거든. 맞지? 여기가 딱 가운데니까 이 길이가 전체가 AB가 지금 2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1이고요. 요만큼의 길이도 1이에요. 이게 지금 일단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맞나? 큰 이 반원의 반지름이 지금 1인 상황입니다. 이거지? 맞지? 그럼 요거는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요거. 요원의 넓이를 지금 뭐라고 돼 있노? 어디 있죠? ABQ. 여기네. ABQ의 내접한 원의 넓이. 이게 T세타네. T세타. 요 안에 있는 요 넓이가 T세타거든요. T세타라는 것을 구하세요. 이거 아니야. 반지름만 찾으면 되니까 여기 R라고 때리면 이 R1이라고 쓸게요. 원이 2개 있으니까 때리면 이거는 눈봉사가 아니면 되지. 1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가 R1 아니야. 억수로 쉬운 거지. 와우, 너무 쉽네. 너무 쉽대. T세타니 출동해봐, 임마. 알았어요? 반지름 R1은 1 곱하기에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되어서 탄젠트 2분의 세타거든요. 그런데 나라스 T세타라는 것은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에 야 제곱하게 되면 탄젠트 제곱에 2분의 세타. 이거 일단 바로 나오셨습니다. 이거 반턴, 이거는 뭐지? 너무 쉬워. 이게 안 됐다 이러면 이 기하극한 쪽에는 완전 꽝이다 이러면 완전 꽝. 기하극한 이 문제는 8년째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몇 안 되는 주제예요. 맞나?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 나오는 문제는 잘 없어요. 수능 문제, 쓰는 문제 중에 1번 문제조차도 바뀝니다. 1번. 옛날로 치면 한 번 지수, 한 번 로고 뭐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한 번도 바뀌지 않으면서 꾸준히 계속 나왔던 주제가 그리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 그 주제가 지금 이 기하급관 문제입니다. 8년 연속으로 계속 나왔던 거고, 올해도 일단 작년보다는 조금 덜 중요해졌다고 했죠. 이유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배각, 반각 이런 것들을 너무 덜 중요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도형에서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좀 제한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나 말기나 그거 빼고 나머지 것들 가지고도 도형을 독해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좀 많은 것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요 놈의 넓이 구하는 게 나의 두 번째 목표네요. 그죠? 요 놈의 넓이. 요 놈의 넓이. 자, 대체금 시간량 읽으면 안 되고 여기 다 써져 있는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슉슉슉 하면 여기 AQ하고 BQ가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고, 맞나? AQ, BQ. 이게 길이가 같으니까 이게 수선이 말을 내리게 되면 여기서 내리게 되면 수직 2등분 된 거예요. 맞나? 그거였고. 또 뭐 있죠? 이게 핵심이네요. PB의 중점이 M이네요. 그죠? PB의 중점이 M. 여기가 중점이네요. 중점이니까 이 길이가 같다 이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길이가 같다. 이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눈에 힘 바짝 주면 좀 떠오르면 제일 좋은데 여기가 요 변의 중점이지. 맞나? 여기가 요 변의 중점이지. 맞나? 중점 두 개가 보이면 중점 연결 정리 해서 생미저 프린트물로 중학도형들 프린트물로 거기에 88주제 나눠줬어요. 기억나나요? 거기 보면 뒤쪽에 67번부터는 너무 어려운 거니까 보지 말고 그 앞에까지는 꼭 봐라 라고 했거든. 계속 그것도 심심할 때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됩니다. 중학도형의 성질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중에 매번 많이 나오는 것들은 네가 바보가 아니면 조금 공부한 학생은 대강 알아요. 하면 특별하게 별표 쳐서 잘 관리해야 돼요. 중점 두 개 연결되어 있으면 중점 연결 정리가 있습니다. 하면 이 문제는 그 중점 연결 정리 이용하겠다 마음 먹어버리면 매우 쉬운 문제가 돼요. 한 넘기면 끝까지 가버리면 야가 이 안에 내접해 있으니 끝까지 요 지점까지 가겠죠. 이렇게 쭉 갈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를 껐다 하면 거의 끝난 겁니다. 이 빨간 보조선을 끌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보였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거의 90%다 풀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한번 해볼까요? 중점 연결 정리했어요. 지금 나는 지금 S세타고 하고 싶은 거다. S세타는 요게 요 작은 원의 넓이입니다. S세타 중점 연결 정리하여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하여 여기 중점과 여기 중점 연결했어요.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하면 이런 게 있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야의 절반이다. 그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게 이놈과 이놈이 서로마다 평행하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되겠어요? 중점 연결 정리의 핵심. 이거는 이 문제와 상관없이 항상 해야 되는 거 두 개다. 이거는 PA라는 이 자식과 PA와 이게 여기를 O라고 쓸게요. 이 점에 좌표가 없으니까 O라고 쓰겠습니다. O라고 쓰면 OM 이 자식이 평행하다는 이거하고 중점 연결 정리 핵심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야 돼요. 또 하나는 PA 길이 야의 밑에 있는 PA 길이 야의 절반을 때리면 OM 중점 연결 이거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이 문제에서는 평행하다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였다 이 말이야. 맞나? 이해되겠어요? 평행하다 이 말. 이 자식과 이 자식이 평행해야 된다 이 말이야. 평행하게 되면 이 각하고 이 각이 서로 무슨 각이지? 동위각이야. 동위각. 맞나? 동위각이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로 깍꿍 세타예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 뿐만 아니라 이 각이 지금 이 각이 얼마야? 이거 바로 보이나? 이게 누구죠 이거? 이 각. 여기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지. 여기는 몇 도다? 90도지. 그림이 좀 개떡 같지만 여기 누구라고? 굳이 쓰자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되어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거든요. 수직이다 이 말이야. 맞나? 하면 이게 평행하니까 이 하나하고 똑같이 수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도 수직이네. 하면 눈에 팍 들어오죠. 여기에 직각삼각형 하나 짜잔 탄생했고 세타라는 각이 한 자 딱 나왔다 이 말이야. 게임이 끝나버렸지. 이해되겠어요? 하면 O에서 M까지 요 길이는
요 길이가 지금 1이잖아. 1이니까 1 코사인 세타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OM이라는 길이가 야에 의해서 평행하다는 성질을 위해서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세타랑 빨리 찾아내야 된다. 되겠나? 이게 찾아졌으면 게임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하면 OM은 1 곱하기에 코사인 세타가 되고 됐어요?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서 시작하여 여기를 점을 한 개 또 써볼까요? 뭐라고 쓸까요 이거? O 다시 뭘 쓸까요? N 쓸게요 N. N이라고 쓰면 ON이라는 이놈도 반지름이지. 반원의 반지름 아니야. 이게 1이면 야도 1입니다. 1이니까 1에서 요 말을 빼면 요 작은 원에 지름이 생기겠지. 이게 지름이니까. 이해되겠어요? 되고 있나? 되고 있지? 아, 끝났네요. OM이라는 이 길이가 1이므로 OM이 반지름으로서 1이므로 MN 2만원 ON에다가 OM이 아니고 ON이잖아. 씨가 누가 썼어? 코피 난다. 여기까지입니다. 됐어요? MN은 ON 인마에다가 빼기 뭐 하면 된다? OM을 하면 되니까 1 빼기에 코사인 세타. 아, 요렇게 되겠네요. 맞나? 됐지? 이게 누구라고? 작은 원의 지름이야. 지름. 맞지? 지름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반지름은 요 놈의 반지름을 R2라고 하면 여기 R2라는 것은 2분의 1에다가 이 길이의 절반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됐지? 되고 있나? 그럼 게임 끝난 거다. 야,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에 요로서 우리 샤거서 계산하면 S 세타는 파이에 R2 야의 제곱 아니야? 하면 이거 제곱하게 되면 4분의 1이 생기니까 4분의 파이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 자식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지? 이제 다 세타를 표현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래 놓고 지난 우리 3월 달에 네가 선생님하고 똑같이 조금 고민을 했던 학생이라면 이런 극한들은 이 안에다가 쳐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좀 모자란 놈이라고 틀림없이 이야기했다. 좀 모자란 놈. 그죠? 우리 바깥에 다 조지면 된다고 했지? 기억나나? 자, 세 번째에서 바로 끝내겠어요. 세타가 0의 오른쪽 왼쪽에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0으로 가면 배운 그대로 갑니다. 배운 그대로 이면 T 세타하고 S 세타를 각각 먼저 조져 놓으면 돼요. 맞나? T 세타는 어디로 갑니까? 탄젠트 2분의 파이는 탄젠트가 사라지고 2분의 파이만 남지. 맞나? 2분의 파이에 뭐?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야는 파이 곱하기에 2분의 세타의 제곱이 되었어. 야는 4분의 파이의 세타 제곱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맞나? 다 공부했다. 이게 좀 모르겠다. 이런 10분 학생은 3월 달에 피 터지게 그거 다 강의한 게 있어요. 세타가 0으로 가면 탄젠트 세타는 세타다. 사인 세타는 세타다. 맞나? 2의 세타 빼기 1도 세타다. ln 1 플러스 세타도 세타 다 정리해서 그거 피 터지게 했다. 죽인다. 그거 까먹었다 하면.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나왔네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또 나왔다 이 말이야. 뭐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비타 알고 있죠? 니도 알고 있지? 지난달에 했는데 까먹었다. 이러면 죽인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없지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겠지. 알면 유리하다고 했는데 하필 또 나와버렸어요. 하필. 또 나왔다. 4분의 파이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세타 제곱이었다 이 말이야. 맞나? 2분의 1 세타 제곱. 2분의 1의 세타 제곱이었어요. 맞나? 으이씨. 세타 제곱. 맞나? 이거지? 됐죠? 이거에 바깥에 누가 있어? 제곱이 있지, 이렇게. 아, 이거에 제곱이 있네? 이거 계산하면 16분의 파이에다가 세타 뭐? 4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나?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다 집어넣으면 끝나요. 이거 집어넣으면 끝났지? 이제 암사이다, 암산. 여기 봐라. 집어넣으면 분자는 T 세타가 세타 제곱밖에 없었는데 분모가 세타 4제곱이니까 그거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분자에다가 세타 제곱이 곱해져 있는 것일 뿐이에요. 맞나? 그럼 이 세타 4제곱은 다 약분되지? 16분의 파이분의 4분의 파이네. 답은 얼마야? 4 아니야, 4.
맞나? 16분의 파이 분의 4분의 파이. 4지. 그냥 암산 집어넣으면 돼. 이거 집어넣어서 벌벌 떨면서 뭐 묻고 또라이짓 하면 모자란 놈이라고 틀림없이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는 3월 달에 똑같이 했어요. 그때 공부가 똑바로 안 돼 있다. 대강 풀었는데 이지라면 똑바로 안 돼 있으면 끝나는 거다. 따라서 준식아 내에서 계산하면 다 약분되고 사라지고 사실 이것만 남아요. 16분의 파이에 4분의 파이 야만 남잖아. 세타 4제곱은 약분되고 사라지고 하면 파이도 약분되고 4 되는 거야. 4. 이게 답이야. 대체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쉽네요. 그래, 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매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달 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가려고니? 왜? 추워? 어이, 저걸 진짜. 봐라. 매달 하는 게 아니고, 다음 달에는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죠? 다음 달에는 없습니다. 6월 평가원대에 이제 이 짓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동안 우리가 일을 할 일이 없으니까 사소한 사설 모여서 이런 것들을 네가 그냥 다 하세요. 하는 거고. 됐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라도 똑바로 하기 위해서 개발부등을 쳐야 돼요. 발부등 치자. 27번입니다. 모든 실수엑스에 대한 연속. 이런 거는 항상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습관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제일 안타까운 거. 문제 중에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다 이런 표현 나오면 그거다 일단 확 표시부터 해야 돼요. 항상. 습관적으로. 이게 뭐 이용되든 안 되든 일단 표시하라고. 알겠나? 문제 풀다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아웃도 동그라미부터 하라고. 항상 핵심 되는데 계속 내가 목록 외치는데도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 그게 서로 그 문제 푸는데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하더라도 계속 그런 습관을 만들어놔야 때로는 문제 풀다가 그게 결정적이기 때문에요. 알겠어요? 그게 결정적이기 때문에. 자, 되었고 가. 이게 모든 실수 X라는 말이 없으면 야가 주기를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게 모든 실수 X라는 표현이 들어있으면 야는 주기가 2라는 거지. 지난 3월에 우리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지난 3월에 뭐 나왔지? 대칭 나왔어요. 대칭. 맞나? 대칭 나올 때 선생님이 간단하게 주기 관련된 표현은 약간 다르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됐나? 주기 관련되는 표현하고 대칭 관련되는 표현이 다릅니다. 대칭 관련되는 표현은 이 안에 들어있는 X하고 요 X 미지수의 부호가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부호가 똑같이 가면서 가는 것들은 전부 다 주기 이야기예요. 됐나? 지난번에는 대칭, 이번에는 주기. 됐어요? 지난번보다 이게 훨씬 더 쉬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맨날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 안 하면 지난 3월 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정리를 안 했다 이러면 너는 많이 문제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는 sin π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1과 2 사이에서는 이거는 뭐지? 이것도 수능에 자주 언급되었던 겁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함수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지? 기울기가 양수이거나 기울기가 0이라는 거지. 맞나?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울기 입장에서 고민하는 거다. 야는 기울기가 양수 또는 기울기가 0이 된다. 기울기 0 된다는 건 상수함수 안에 이어야 짝대기거든. 맞나? 이 둘 중에 하나 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기울기가 위로 올라가는 함수가 만들어지거나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맞나? 이거는 2013학년도입니까? 13 아니면 14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수능 기출 문제에 접선 관련되는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한번 나왔던 겁니다. 되겠나? 똑같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거를 그대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럴 때 fx를 0에서 6까지 적분하면 누구인가? 이거 묻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자, 함수 그래프 찾아내는 거 아니야? 0과 1 사이라고 돼 있으니까 0과 1 사이. 0과 1 사이는 이게 1이 없었다면 sin πx입니다. sin πx는 그냥 sin x 그래프를 그려서 x축에 파이분의 1씩 때리면 되지. 맞나? 파이분의 1씩 때리면 되니까 원래 sin 함수는 0부터 시작해서 2분의 파이 될 건데 이 파이 되는 놈을 파이분의 1 줄이게 되면 이게 1 되는 거 아니야. 맞나? 이게 1 되는 거네. 맞지? 원래 사인 함수 그래프에 파이 있는 자리에
1로 써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거 굳이 그리자면 이런 거였다 이런 거 땡땡땡땡 맞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당다라당당 올라가는 이놈을 파이 돼 있는 자리에 1이 왔어요. 이거다. 되나? 0에서 1까지만 고민하는 거니까 요까지만 그려야 된다 이 말이야. 이놈을 위로 한 칸 올리세요. 이거지? 플러스 1라는 것은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이놈을 위로 한 칸 올리면 되는데 원래 여기가 1이었잖아. 1이었으니까 1대는 여기에 한 칸 올려서 2대는 지점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좌우 대칭이 되게 그려야 된다. 맞나? 이건 못 그린다고 하면 끝난 거지? 이래서 여기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인마는 이제 가운데 있는 1에서 2를 만드는 거예요. 맞나? 이런 패턴의 문제는 많이 나왔다고 했다. 알겠나? 0에서 1까지는 주어지고 1에서 2까지가 뭔지 이거를 결정하세요. 이 문제라고. 됐나? 이 문제인데 이것만 주어진 게 아니지. 누가 주어졌다고? 주기가 얼마라고? 2다 이 말이야. 주기가 2니까 2만큼 갔으니까 여기 2에서 3까지 여기에는 누구하고 똑같은? 이거하고 똑같은 게 또 그려져야 되는데 이 말이야. 주기가 2라는 게 핵심 아니야. 이거하고 똑같은 게 그려져야 되는 거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주기가 2니까 주기가 2가 되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게 2 지나고 나면 똑같이 그려질 거다 이 말이야. 맞나? 제일 핵심은 뭐지? 제일 핵심은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안 보고 그냥 왔던 학생이라면 이 이용을 똑바로 못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그려야 되는 함수는 연속이어야 돼. 모든 점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연결돼야 된다 이 말이야. 모든 점에서 연결되도록 여기를 만들어 주세요 이거지. 둘 중에 하나지. 기울기가 뭐 양수이거나 기울기가 뭐 0. 맞나?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되는 게 생겼다 여기서. 기울기 양수가 생겼다고 쳐봐. 올라갔다. 기울기 음수는 불가능하지. 무조건 양수밖에 없잖아. 그럼 계속 올라가야 돼.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 돼? 불연속이 되겠지. 이해되겠어 지금? 뭐 하는지 알겠나? 매번 나오는 기본 패턴이라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니는 매번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되겠어요? 기울기가 양수가 아니면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는데 음수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 사이에서는 1과 2 사이에 기울기 음수는 불가능하니까 시작하는 지점에 기울기 양수되는 게 생겼다면 계속 위로 올라가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럼 반드시 2라는 지점에서 불연속이 생긴다고. 이거를 연속인 함수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느끼고 있지 못했다면 도대체 이거 뭘 해야 되는지 독해를 못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많이 모자란 놈이다 이 말이야. 미분 가능, 연속 이런 기본 내용들은 보자마자 확실하게 느끼셔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하면 무조건 이런 거 불가능하니까 기울기 양수되는 거 불가능하니까 기울기 0돼야 되지. 기울기 0은 상수함수 아니 상수함수. 상수함수가 여기 연결되도록 하려면 이거 말고는 없잖아. 모든 점에서 연속이니까 파랗게 연결하면 끝. 되나? 이게 다잖아요. 이 함수 그래프 있는 거 다인데. 이해돼? 된 거다. 하면 주기가 2니까 0에서 2까지 있는 이 1을 0에서 6까지라는 것은 곱하기 얼마 하면 3하면 끝나는 거지. 맞지? 주기가 2니까 이 그래프 그려놓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자. 이것도 조금 머리를 써야 그래도 그나마 조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뭐지? 인테그랄 0에서 6까지 fx dx 이 자식은 주기가 2니까 3배의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dx 이까지 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겠고 맞나? 0에서 2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0에서 1까지는 요 곡선 적분하고 1에서 2까지는 여기 넓이가 얼마 1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되겠어요? 다시 이 함수 그래프가 뭐라고 돼 있어? 이게 sin 파이 x 플러스 1라고 돼 있지. 맞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sin 파이 x 플러스 1을 0에서 1까지 정적분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요 점선 보이지? 점선. 조금이라도 머리를 좀 쓰고 싶으면 이 점선 넓이 구하는 거나 위로 올라가는 이 넓이 구하는 넓이 같겠어? 다르겠어? 같겠지? 같으니까 직사각형 넓이게 넓이 구하기 편하잖아요. 이렇게. 맞나? 이만큼의 넓이에다가 요만큼의 넓이를 더하게 해도 똑같이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요만큼의 넓이는 요 밑에 있는 이 넓이하고 똑같잖아. 이해되겠어요? 요 넓이나 요 넓이는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구해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계산하면 계산이 조금 더 쉬워요. 당연히 쉬울 거 아니야. 적분해야 되는 식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면 계산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나? 하면 직사각형 2 곱하기 1하면 2 곱하기 1하면 직사각형 넓이고 플러스
이 부분에 이거를 미친 척하고 이러면 큰일 난다. sin 파이 x 플러스 1을 적분하게 되면 이만큼 다 적분하는 거지. 맞지? 뭐만 1 없는 거 적분하면 돼. 1 없는 거. 요게 sin 파이 x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sin 파이 x 요거만 적분하면 되지. 맞나? 다시 한번. 굳이 이걸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굳이 이거 말고 그냥 sin 파이 x 플러스 1을 0에서 1까지 그냥 적분하게 되면 이만큼을 다 나와요. 안 망해. 그거에다가 요거 1이잖아. 맞지? 정사각형 1 더하기 해도 돼요. 되겠어요? 이거야 뭐 사소한 거니까 네가 하세요. 됐죠? 어찌했든 잘한 거예요. 딩동댕 잘했습니다. 됐어? 자, 요거 계산하면 이게 뭐 나오느냐? 2 플러스 뒤쪽에 이 적분 안 되면 이건 하고 노지 마세요. 알겠어요? 정적분이 안 돼요. 하고 나서 막 했어요. 지금 대책이 없지. 정적분이 안 되면 조용히 될 때까지 있잖아요. 이 검정고시 학원들 일대에서 할머니들하고 이런 정적분 연습들 좀 하고 그러고 와야 된다. 자, 답 씁니다. 답을 쓰자. 두 번째에서 이 준식이만 이걸 준식이라고 한다면 준식아, 네. 준식이는 세배에 이거 때리면 되지. 세배에 2 플러스 8분의 2거든요. 하면 6 플러스 8분의 6이네요.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 두 개 더하기 하는 거지. 답은 6 더하기 6이 되어서 12이 답입니다. 맞지? 답이 되었어요. 이해되신 거죠? 이제 안 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사실 뭐 이거 말고 다른 쪽에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네가 뭐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 사설 모의고사 1번 오답률 50%더라. 1번 오답률. 놀랍잖아요. 지난 대성 모의고사 1번 오답률 50%였어요. 1번 둘 중에 한 명 틀리고 있다면 1번 눈을 풀어야 되는 거를 1번도 틀리고 있는 판국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니는 실수를 네 스스로에게 용서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아, 실수했으니 다음에 맞겠지. 그건 네 생각이에요. 실수를 했으면 왜 했느냐? 그 실수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느냐? 반드시 네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계속 비슷한 실수가 일어나면 어떡하든 간 그거를 줄이기 위한 개발부동을 쳐야 돼요. 어떡하든 간에 만사적 끼고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만사적 끼고 공부고 나발이고 문제가 아니고 비슷한 류의 실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놈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고. 특단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도저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나름 전문가처럼 보이는 인간들에게 좀 상담도 하고 하셔야 돼요. 되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오늘 오답률 선생님이 원래 목표가 지난 3월 목표한 거 해설 강의할 때도 50%를 기준으로 자른 거예요. 50%.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10문제 이상은 풀어줄 마음이 없고요. 그럼 뭐 30문제 중에 10문제 이상 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정도는 다 풀 수 있다고 믿고 그 안에서도 맨 마지막 오답률은 둘 중에 한 명 맞추는 최초의 시점에 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지간하면 네가 다 된다고 나는 판단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번 시험은 5문제 5번 오답률 5위에 해당되는 인마가 벌써 오답률이 50% 넘어가 버렸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가볍게 풀고 끝내도록 합시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여기 불연속분 나오니까 네가 인문계 인문계 나형 있지. 나형 30번 문제를 쉬는 시간 내가 한 개씩 줄 테니까 집에 가서 꼭 안 풀어보세요. 알겠어요? 연속 불연속 관련해서는 최근에 곱함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데 이번 나형 30번 문제가 곱함수 연속과 관련되는 문제가 살포시 30번에 나왔어요. 그게 물론 다항함수 형태니까 너그 문제로 나오진 않겠죠. 나오진 않는데 그 형태를 초월함수 형태로 함수만 바꿔서 충분히 미적분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풀어보세요. 이거 동영상 듣고 있는 학생도 나형 30번을 한번 찾아서 꼭 들어보세요. 오케이? 꼭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쉬는 시간에 선생님 복사해 줄 테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연습하세요. 오케이? 자, 앞에 이거 불연속 나오니까 선생님 이야기한 겁니다. 보자! fx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이거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는 x 플러스 2이고 0과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k가 1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됐어요? 실수 k에 대하여 fx 이 그래프하고 타원이죠. 타원.
타원 인마가 만나는 점의 개수, 이게 GK지. 맞나? 점의 개수 문제는 자주 나오잖아요. 점의 개수는 반드시 이게 상수 함수 꼬라지가 되기 때문에 상수 함수는 아닙니다. 그죠? 계단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수는 이렇게 더 개수 1개, 2개, 3개 이런 거 아니야. 맞나? 이래야 될 거니까 반드시 개수가 달라지는 지점에 불연속이 생깁니다. 이게 불연속이 되는 거 구하라는 의미는 개수가 달라지는 지점 찾으세요 하고 똑같은 거지. 맞나? 매번 나왔던 패턴입니다. 개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데가 어딘가요? 그거 묻는 거야. 맞나? 됐지? 간단한 그래프니까 가볍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fx. 자, fx는 2니까 이게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되는 요 놈과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만 가야 되니까 다른 데는 그릴 필요가 없죠. 되었고 0에서 2까지는 y절편이 2이고 역시 마이너스 1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 맞나? 이 그래프네요.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그래프 아니야. 이놈이 y equal fx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타원을 집어넣는데 이 타원이 이거지? 타원이다. 타원을 집어넣는데 y제곱 밑에는 1이에요. 맞나? y제곱 밑에 1이니까 y축에는 1 되는데 점이 이렇게 찍혀야 돼요. 맞나? 1 되는데 이렇게 맞지? 1 되는 이 찍혀야 되고 k 인마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것보다 얘가 더 크지? 맞죠? 더 크기 때문에 장축은 무조건 어디에? x축 쪽에 나타나야 돼요. 맞지? 장축은 x축 쪽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1 되는 요 지점이라면 이거 원이지. 타원이 아닌 원이다. 요거보다 약간 큰 지점으로 요만큼씩 이동해서 만 대강 요러한 타원이 대강 최초로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아, 대강 그리면 이해되겠어요? K가 여기 있으면 K가 여기에 위치하면 요러한 타원이 생길 거다 이 말이야. 됐죠? 여기가 1 되는 위치에 여기 1 되는 거다. 1 되는 놈의 오른쪽에 1 되는 거에 오른쪽에 K가 생겨서 최초의 타원을 대강 그렸다면 요런 모양이 될 거다 이 말이야. 됐어요? 이러면 이 모양은 얘하고 안 만나지? 안 만나잖아. 안 만난다는 것은 K가 1보다 큰 상황에서 당분간은 교점이 없는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지. 맞나? 교점이 없는 상태, 교점이 0인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다 이 말이야. 하다가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타원이 커지잖아. 커지면 최초의 교점은 이 자식들하고 뭐 할 때 접할 때겠지. 눈봉사가 아니면. 맞나? 야, 저는 눈봉사는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하면 대강이 접하도록 이렇게. 좀 크게 그릴 걸 그랬어요. 아우, 어쩔 수가 없다. 밑에는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리겠어요. 됐죠? 여기까지만. 접해지는 순간에 오면, 야, 접해지는 순간이다. 이거 접해지는 순간이 K가 요때다. 접할 때는 교점 몇 개라고? 교점이 2개 아니야. 맞나? 접할 때는 교점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2개가 되겠네요. 그지? 그거보다 약간 커져버리면 교점 몇 개 되겠어? 4개 되겠지, 4개. 봐. 요거보다 약간 커져버리면,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요게 B 너무 작게 그려서 깨끗 같은데 미안하다. 요 사이에 뚫고 지나가게 되면, 요런 모양으로, 요 사이에, 요거하고 요 이 사이에 요게, K가 오게 되면, K가 요놈 접하는 순간과 2 되는 순간 요 사이에 K가 오게 되면, 너무 올라가서 모양이 좀 깨끗같지만은, 위에 하나 만나고, 여기 하나 만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요. 여기 하나, 여기도 위에 하나, 이렇게 만나고, 요 위로 가야 될 거니까, 약간 위로 가서 여기 위에 하나, 몇 개, 교점 몇 개? 4개 되겠는 게 있겠네요. 맞나? 이해되겠어요? 이 접하는 것보다 조금 커지면 교점이 몇 개가 되었다가? 교점이 4개가 되었다가. 맞나? 됐지? 맨 마지막에 교점이 계속 4개가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2와 2를 지나는 요 지점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요 지점까지는, 타원이 아닌 게 이상한 모양 같지만 작게 그려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점까지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몇 개 가능하다고? 4개 가능하지. 이게 교점이 4개 되는 마지노선. 커트라인은 몇 컴마 몇을 지날 때? 2,0을 지날 때지.
이해되겠어요? 2,0을 지난다는 것 자체가 2,0을 지나는 자체가 K가 뭐가 된다는 뜻이지? 2가 된다는 거지. 맞나? K는 지금 X축에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니까 이 지점을 지나가는 그 순간이니까 이걸 지난다는 의미가 K가 2가 될 때라는 뜻이구나. 이해되겠나? 됐나?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 버리면 교점이 무조건 몇 개예요? 2개 되지. 왜? 이거 넘어가 버리면 여기는 이제 만나지 않으니까 이거 넘어가 버리면 슝 해서 이렇게 슝 해서 철퍼덕 슝 해서 철퍼덕 이렇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에 교점이 2개 말고는 이쪽에는 더 이상 생길 수가 없다고. 이거 넘어가면 교점이 다시 2개가 되는구나. 이해하겠어요? 해서 사실은 이 GK라는 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그냥 바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정확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간단하게 보여주면 이제 다 됐습니다. 야, 그래프 그려서 끝내자. 야, 여기는 K라고 쓰시고요. 이 자식을 GK라고 이렇게 쓰시면 맞나? K가 1보다 크다니까 1부터 출발하는 거지. 1 출발하자고 여기 빵꾸뽕해서 여기서 간다. 맞나? 1부터 어디까지? 접할 때까지는 교점이 생기지 않지. 맞나? 여기 접하는 지점 여기다 치면 이게 접할 때다. 접할 때 뭐 A라고 쓸게요. A라고 쓰고 요 놈을 접할 때라고 내가 생각하면 접할 때까지는 교점이 생기지 않으니까 0이야 0. y = 0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쭉 가는 거지. 맞나요? 쭉 가고 딱 접하면 교점 몇 개라고? 2개야. 2개니까 1, 2에서 2개 되는 이 지점에 여기는 빵꾸 뻥 하시고 2되는 1로 올라가야 돼. 맞나? 2되는 점으로 올라가셔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 점 하나를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커져버리면 접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커져버리면 몇 개라고? 몇 개? 4개가 되잖아. 그러니 4개 되는 대로 올라가서 빵꾸 뻥해서 이렇게 쭉 가야 될 거 아니야. 맞나? 쭉 간다 이 말이야. 어디까지? K가 얼마 될 때? 2 될 때. 맞나? K가 2가 될 때 요게 요 2,0을 지나가는 순간 K가 2가 될 때 K가 여기에 대강 요쯤 2라고 치자. K가 2거든요. 2가 되는 이 순간까지는 4개를 쭉 하다가 됐어요? 요것도 4개니까 떡칠하시고 그거 넘어가면 몇 개가 된다고? 2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2개. 이해되겠어요? 이 그래프라고. 이 그래프. 이게 GK지. 이해하겠어요? 빨리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종류의 문제가 또 수능기출 문제에 있어요. 수능기출 문제 어디에 있지? 선생님이 미적분 2 공부를 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뭐였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기출 문제집이나 뭐 묶어놨는데 보면 미적분 1에 해당되는 내용은 미적분 1에만 다 실어놓고 미적분 2에 안 실려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했지. 맞나? 수능기출 문제를 모았다. 이지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 함부로 잘못 사가지고 잘못 풀게 되면 피 본다고 했어요. 여기 미적분 1에 보면 쌤이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미적분 2에 미적분 1 문제가 다 넣어놨어요. 똑같이 보충해서 미적분 1이에요. 다 넣어놨다 이 말이야. 그 미적분 1에 해당되지만은 원 한 개 그려놓고 원 그려놓고 새로운 원들을 외접시키면서 원의 교점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극한 문제예요. 극한 문제. 본질적으로는 그거하고 이거 완전히 똑같아요. 하는 방식이.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도 보면 이거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게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미적분 2만 모으게 되면 미적분 2 특히 최악의 순간은 네가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 했지? 수능 기출 문제라고 했어. 그 다음 평가 기출 문제야. 일부 또라이들은 제일 쓰레기 같은 짓은 이거라고 했어. 3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최근 기출 문제 이지를 해서 그것만 모아서 제일 득 풀고 있어요. 미적분 2만 모아서 풀고 기본만 모아. 특히 이 미적분 쪽이 제일 심각할 수 있어요. 미적분 2에 초월함수들만 실을 모아서 뭐 최근 몇 년들 건 백날 풀어봤자 진짜 네가 공부해야 되는 수능의 중요한 개념들은 미적분 1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수능 기출 문제 22년 동안 나왔던 거는 다 풀어야 되는 거겠지. 꼼꼼하게 다 풀어서 무조건 박살내야 된다고 했어. 네가 풀어야 되는 가장 좋은 문제는 수능 기출 문제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다. 그걸 이해 못한 도라이들은 골치 아픈 거예요. 오반하지 마세요. 또 하니까 내가 M반 의학 전문가네 수업 들어가니까 어떤 학생 심각하게 와서 선생님, 그러면 94년도에 문제부터 원본을 제가 풀면 어떻게 했어요? 원본을 찾아서 94년부터 다 풀겠대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뭐 시간이 칠칠 남으면 뭐든 하면 좋죠. 좋지 않은 거죠. 왜? 94년도 이거 다 풀어봤자 네가 지금 하는 수능에 전혀 관계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전혀 관계없는 게. 전혀 관계없는 거는 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관계 있는 걸 풀어야 돼. 전혀 관계없는 건 패대기 치면 되는 거.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는 미적분 2를 똑바로 공부하려면 미적분 1 정도는 똑바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똑바로 안 돼 있으면 미적분 2를 똑바로 해결할 수 없다. 명심해라. 좋은 문제들은 미적분 1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옛날에 이과의 수투라는 파트에서 이과에 주로 나왔던 많은 좋은 문제들이 미적분 1에 많이 가 있어요. 지금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똑바로 해결해 놓지 않으면 틀림없이 보는 게 생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이제 답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K값들의 제곱의 합이지. 그러면 K값 하나는 구해져 있지. 불연속 되는 건 이거 두 개 아니야? 이거 두 개니까 불연속. 불연속인 K값은 K가 A 되는 순간하고 K가 얼마? 2 되는 순간이지. 맞나? 그럼 이거는 나왔으니까 끝났고 2. A 되는 순간 이것만 찾으면 되지. 맞나? A 되는 순간 언제라고? 언제라고? 접할 때. 맞나? 접할 때. 그래서 이 접할 때도 선생님하고 이 기백을 할 때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현재 바뀐 교과 과정에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뭐 접점이 주어진 접선 계산하면 옛날이 작년이죠. 작년까지 하던 그 공식들을 암기하지 마세요라고 주장하는 게 바뀐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나 순진하게 그렇게 공부하면 좀 모자란 놈이죠. 되겠나요? 어차피 접선이라는 것은 네가 어떻게 구하든 간에 빨리 구하면 장땡이에요. 알겠어요?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육 과정이 바뀌었어. 매개변수를 이용한다. 매개변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접선을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고민해서 이게 바뀐 교육 과정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일부 선생들은 바뀐 교육 과정에 철저하게 똑바로 해야 된다. 이지를 하면서 옛날 거 암기하지 마라. 지금은 암기하면 바보다. 암기하는 게 나오겠나? 이지를 했었는데 지금도 봐라.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공식이 암기되면 이거 무초예요. 거의 후다닥 끝내면 돼요. 근데 그걸 암기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 개노가다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나 이것도? 네가 저 해설이 있을 거 아니야. 해설이 있는 대로 꾸역꾸역 책 풀어보세요. 이거. 남들은 암기된 공식으로 벌써 다 끝나고 딴 가고 있는데 그거 꾸역꾸역 하면 이거 얼마나 멍청하나 이 말이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간들도 이해할 수 없고 그걸 따라서 공부차하고 있는 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암기해야 되는 거, 암기해서 빨라지는 거 암기하라고 했어요. 되겠어요? 기울기가 M인 타원의 접선이다. 이런 암기하세요. 선생님은 무조건 암기하라고 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제곱 m제곱 플러스 뭐 b제곱. 맞나? 이해되겠어요? 된 거지. 대독 해주세요. 이 암기 안 돼 있다 죽인다. 처음 보는데 의지를 하면 니는 진짜 기본 암기라고 했다. 암기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선생님 많다고 했다. 특히 학교생들 중에는 오바해서 인간 강사 중에도 암기 절대로 하지 마. 암기하면 또라이 이래야 인간 강사 중에 눈깔을 꽉 찔러. 또라이 같은 게 진짜 시간 먹으러 한다고. 교육과정 바뀌었다고 교육과정 바뀐 그대로 나올 것 같나요? 수능 치는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교육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난번 교육과정과 이번 교육과정에 바뀐 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래 할 것 같나요? 돌았나요? 그렇게. 그건 그거고. 네가 빠른 방법이 있으면 빠르게 암기는 당연히 하셔야지. 해라. 암기 안 하고 있다면 대책이 없어요. 하기 싫으면 말고. 하기 싫으면 말고입니다. 되었어요? 지금 나는 접하는 순간에 이놈이지. 이놈 하든 아무것도 하면 돼요. 어차피 두 군데 다 접해 있으니까. 이놈이 접선이 얼마야? y 이꼴 뭐지? x 플러스 얼마? 2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얼마인? 1인 접선 구하는 거라. 기울기 1인.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그냥 구하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y는 1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a라는 것은 뭐야? a라는 것은 x제곱 밑에 있는 이거 아니야? 맞나? a제곱은 k제곱이지. 지금 문제에서는 k제곱에 기울기 1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것은 y제곱 밑에 붙어 있는 이거 아니야? y제곱 밑에 1 아니야? 1 쓰면 되지. 1 되었나? 되었어요. 이놈이 접선이라고. 그놈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 그게 저게 y 이퀄 x 플러스 얼마? 2라고 하잖아. 맞나?
이거 갖다 풀면 끝이지. 됐어요? 이거 갖다가 풀면 끝이다 이 말이야. 하시면 이거 두 개 같으려면 어차피 마이너스 이건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위에 플러스 되는데 접해 있으니까 루트에 K제곱 플러스 1. 이 자식이 얼마다? 2다. 이거 풀면 되지. 양변 제곱에서 계산하면 K제곱은 얼마? 3이지. 이해되겠어요? K제곱 3이라고. A가 되는 이 A 요 놈의 제곱하면 얼마라고? 3이다 이 말이야. 됐어요? 구하라고 하는 답은 제곱을 하라고 하니까 이 제곱했네요. 이것 때문에 제곱하라고 했다 이 말이야. 됐어요? 제곱을 하라고 했어. 3. 야도 제곱해야 되지. 2 제곱하면 얼마? 4. 제곱의 합은 4 플러스 3이 되어서 7. 엄청 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쉬우니까 오답률이 둘 중에 한 명 이상 맞춰보지. 21번은 원래 오답률이 한 70%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이번에는 뭐 50%도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 자, 일단 오늘 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만 하도록 하고 나머지 중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머지 중에는 둘 중에 한 명 이상이 맞춘 문제들은 틀렸다면 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네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 개별적인 문제들은 네가 피 터지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뭔가 특별히 공부를 좀 더 해서 자료가 필요한 학생은 선생님에게 자료 신청을 하시고 오케이! 자료 신청을 하세요. 필요한 자료가 이런 게 저는 이 파트가 약하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신청을 하시면 선생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되겠어요? 열공하시고 6평 대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